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원쌤입니다. 이번에는 코드의 작성 없이 리덕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는 리액트를 학습하다가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난관 중에 하나죠. 복붙하면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입니다. 리덕스가 어려우니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피해 가시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도 도전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역 수준 상태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컴포넌트 수준의 상태 관리를 많이 써왔죠. 그때의 상태를 좀 알아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역 수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리덕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이 항상 아키텍처죠. 그래서 리덕스의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고요. 리덕스의 세 가지 원칙이 꼭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덕스 사용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덕스와 같은 전역 수준의 상태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우리가 컴포넌트 수준에서 사용했던 use state와 같은 훅 그리고 속성으로 전달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컴포넌트 트리가 복잡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를 정의하고 속성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프롭스 드릴링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속성이 가장 말단 컴포넌트에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하면 이 추가되는 속성을 거쳐가는 중간 경로상의 컴포넌트도 전부 추가되어야 되겠죠. 이럴 때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고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역 수준의 상태 관리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역 수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내장된 컨텍스트 공유 기능이 있죠. 바로 컨텍스트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 녀석은 주로 읽기 전역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용도지 빈번하게 변경되는 상태를 처리하는 용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를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리덕스입니다. 리덕스가 어렵긴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군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내가 쓰기 편한 거?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팀이나 회사나 조직에서 선택한 것을 쓰게 될 거고요. 그 무엇을 쓰던 간에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리덕스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스토어가 살펴보실 수가 있죠. 스토어는 상태를 저장하는 단일 소스입니다. 이 스토어상의 상태가 리액트 컴포넌트에 바인딩이 돼서 UI에 뿌려지게 될 거고요.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 액션이 호출될 수 있도록 이벤트 정의를 할 거예요. 이벤트가 호출되면 바로 액션 크리에이터 상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액션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액션이라고 하는 객체 형태의 메시지를 생성해서 스토어로 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액션을 전달받은 스토어는 액션과 현재 상태를 리듀서로 전달할 거고요. 리듀서에서는 기존 스테이트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새로운 상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리턴된 새로운 상태가 스토어의 최신 상태가 되는 거죠. 스토어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바인딩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UI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흐름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스토어의 상태가 바인딩이 되고요. 이벤트가 발생되게 되면 액션 크리에이터의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액션 크리에이터에서는 액션을 만들어서 디스패치하게 됩니다. 스토어는 그것을 받아서 스테이트와 액션 정보를 리듀서로 전달하게 되고요. 리듀서에서는 새로운 상태를 리턴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현재 상태는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불변성 개념이죠.
혹시 불변성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새롭게 리턴된 새로운 상태가 스토어의 말 그대로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단일자가 붙은 겁니다. 이 그림에서 하나로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토어죠. 이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단일 요소인 지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전달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즉, 상태 변경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덕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액션 크리에이터와 액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액션 크리에이터는 액션을 리턴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액션의 형태를 잠깐 보시면 객체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액션이 어떤 액션을 일으키는지, 그 액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전달하고 있죠. 각각 액션 타입, 그리고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션 크리에이터는 이런 액션 메시지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에는 리듀서입니다. 리듀서는 스토어를 통해서 기존 상태와 액션을 전달받는다고 했었죠. 바로 기존 상태와 액션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부에서 액션으로 전달된 타입을 이용해서 액션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리를 하도록 분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if문이나 스위치문 쓰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불변성을 가진 변경이 필수입니다. 이머라든지 전개연산자를 이용해서 기존 상태를 변경하지 마시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서 리턴하세요. 만약에 상태가 복잡하고 상태를 변경하는 작업이 다양하다면 리듀서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중 리듀서라고 부르죠. 다중 리듀서는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덕스는 단 하나의 스토어를 가집니다. 단 하나의 스토어라서 만약에 상태가 아주 복잡하고 덩치가 커진다라고 하면 전체를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변경하는 기능인 리듀서라는 것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토어는 상태를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고요. 상태 변경 기능은 리듀서가 담당하는 것이죠. 리덕스의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실에 대한 단일 근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바로 단 하나의 스토어라는 거죠. 바로 이 단일 근원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두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는 읽기 전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토어 객체에는 세터 메소드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게터 메소드만 존재하죠. 세터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자? 디스패치를 하게 되고요. 디스패치한 액션 정보를 통해서 이 액션은 리듀서로 전달이 돼서 리듀서가 새로운 상태를 리턴하면 그것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듀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변경은 순수 함수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리듀서가 순수 함수입니다. 이 순수 함수라는 것은 불변성이 필수예요. 상태를 변경할 때 기존 상태를 인자로 전달했었죠. 리듀서에서 그 인자로 전달된 상태는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동일하면 동일한 리턴 값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순수 함수인데요. 바로 불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리덕스를 사용하는 걸까요? 리덕스를 사용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강제하게 됨으로써 상태 변경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디버깅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의 요소인 스토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모든 액션이 지나가는 지점이 바로 거기죠. 그래서 어떤 액션이 지나가서 어떻게 상태가 바뀐다는 걸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덕스를 사용하면 여러 컴포넌트가 상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 때 프롭스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스토어에 미드레어라는 것을 추가하시면 상태 변경을 추적하거나
상태와 관련된 부가적인 사이드 이펙트들을 아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상태 변경 추적을 하고 싶다면 리덕스 데브툴즈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태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처리할 때 또 미드레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동기 처리를 위한 미드레어들이 꽤 있습니다. 리덕스 성크라든지 리덕스 사가와 같은 미드레어를 활용하시면 비동기 처리가 아주 간단해져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리덕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앱이라면 컴포넌트 수준의 상태이거나 컨텍스트 API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리덕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가 복잡하고 상태가 복잡하고 대규모 앱인 경우에 리덕스를 쓰시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리덕스의 강력한 장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